자, 68쪽 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요 단어 앞에 파트 1 했었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면 여기 지금 레벨 1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2학년 학생 2명과 3학년 학생 3명으로 구성된 5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2명의 학생을 동시에 택할 때 준영아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예. 그러면은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다가 뭘 깔아야 될까? 그렇지. OC2를 깔아줘야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2명을 뽑았을 때 택한 학생 중에 3학년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러면 이 x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내 질문을 잘 들어봐. 내가 5명 중에 2명을 뽑았어. 뽑힌 2명 중에 3학년이 몇 명 들어가 있니? 그 값을 x로 놓을 거야. 그럼 그 x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어떤 것들이 있겠냐고요? 0, 1, 2. 그래, 그거 물어본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그릴 때 0, 1, 2 이렇게 표를 그려야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그때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때 확률. x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3학년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몇 학년만 뽑은 거야? 2학년만 2명 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학년을 2명 뽑은 거고 3학년을 빵명 뽑은 겁니다. 그치? 그럼 아까 준영이가 분모에 OC 깔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OC 2분의 하고 분자에 뭐 깔아야 돼? 그쵸? 2학년 학생 2명이니까 2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OC 2분의 EC 2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럼 계산하면 10분의 1이네요. 요거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재현아, x 값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2학년도 1명, 3학년도 1명 이런 뜻이죠. 맞죠? 자, 그러면 분모에 OC 깔고 분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지. 5명 중에 2명 뽑았는데 2학년 중에서 1명, 3학년 중에서 1명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10분의 6이겠네요. 10분의 6. 그 다음에 2일 때 성빈아 x가 2라는 건 무슨 뜻? 3학년만 2명 뽑은 거지. 그러니까 2학년은 1명도 안 뽑고 3학년만 2명 뽑은 거야. 그럼 요건 OC 2분의 뭐라고 써야 돼? 3C2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면 10분의 3이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요 세 개를 더한 값이 정확하게 1이 나오죠? 그죠? 그럼 아, 내가 맞게 표를 그렸구나. 그래서 합계가 1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 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첫 번째는 뭐 5x-1의 평균, 5x-1의 분산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그냥 x의 평균과 x의 분산만 알면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x의 평균 구하겠습니다. x의 평균. 자, 민재가 구해보자. x의 평균 어떻게? 10분의 6 그냥 10분의 6이라고 쓰는 게 편하죠? 그러면 얼마야? 10분의 12.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요게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산은 민재 어떻게 구하는 거야? 10분의 6을 또 해주고요. 10분의 6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차근차근 설명하면 일단 x 위에다가 x 제곱들 한 번씩 써놓자 그랬죠? 이렇게 써놓고 그럼 그 x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0분의 6 플러스 10분의 12 여기까지가 뭐예요?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게 제곱하면 얼마야? 그치. 자, 근데 앞에 있는 거 요거가 10분의 18이죠. 10분의 18. 그러면은
10분의 18이면 100분의 얼마야? 180. 180이지. 그치? 100분의 180에서 100분의 144를 뺐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36. 요게 분산이네. 그치? 요게 분산. 자, 그러면 분산의 약분을 최대한 시키면 25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x의 평균과 x의 분산 나왔고 그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거야, 민재야. 요거. 자, 요거 구하는 법 알죠? 요건 어떻게 구해, 요거? 그치. 요거 약분 한번 시켜주면 이제 5분의 6이니까 여기다가 5 곱해주고 1 빼줄 거잖아. 그치? 얼마 나올까? 5 나오겠고 5.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누구 무시해버리고 상수 무시하고 뒤에 이거 빼기 무시하고 제곱해서 그죠? 앞에 거 제곱해서 해줘요. 분산을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야? 9요. 9가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1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안 까먹고 있었으면은 차근차근 풀 수 있다. 연필이 없니, 여진아? 저 앞에 있어. 자, 이게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도 보겠습니다. 5번. 5번 문제는 자, 5번 문제 읽어보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확률이 바로 눈에 보인다. 하윤아,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러면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얼마게? 얼마? 4분의 1이죠. 그쵸? 동전 두 개 던져서 모두 앞면. 그럼 4분의 1이지.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행동을 n번을 했대요. n번 도전한 거예요. n번 도전했고 그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랬으니까 n번 도전했고 그 일이 벌어질,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인 상황이죠. 그럼 이거는 뭘로 표현하면 제일 쉽지, 영진아? n번 도전했고 한 번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야. NCR로도 표현할 수 있지. 그 독립시행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때 평균이랑 그때 분산 같은 걸 구하고 싶어. B, 그렇지.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항분포로 넘어가야 돼요. 동전 두 개 던지는 건 서로 독립이잖아.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했고 그때 한 번의 성공률이 4분의 1이니까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항분포로 표현한다면 어진아 몇 컴마 몇으로 표현해야 될까? 몇 번 도전? n번 도전, 한 번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 4분의 1, 그래서 n, 4분의 1 요렇게 이항분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x에 대해서. 그치? 그러면 이항분포를 이렇게 썼을 때 어지나 x의 평균은 뭐다? 4분의 1 n이죠. 그럼 x의 분산은 뭐다? 여기다가 뭐 곱한 거? 그치? q가 얼만데? 그치? 그럼 여기다 4분의 3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16분의 3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요 식을 써볼 건데 재현아, 방금 전에 요거는 얼마라 그랬어? 요거? 4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뭐야? 16분의 1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분산이니까 이 앞에 3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서? 그럼 그냥 3 앞에 붙이면 돼? 이게 어떻게 바뀌지, 전화 이게? 원은 뭐야? 네? 저 원 아니에요. 저 뭐에 x 위에 꼬다리 같은 거.
여기서 다시 분산이야. 네. 이게 만약에 평균이었다면 네 말이 맞아. 근데 분산이라고. 아, 좀 전에 문제 풀면서도 했잖아. 분산이면은 A랑 B 중에 하나 버려야지. 아 B요. B 버리고, 그리고 A를 앞으로 꺼내긴 꺼내는데 그냥 꺼내는 게 아니지. 분산은 계산하는 과정 중에 뭘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 분산 어떻게 구하니? 제곱의 그래, 네가 방금 말했네. 절대값. 네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 제곱. 제곱이라고 말했잖아. 제곱해서 꺼내는 거야, 제곱해서. 네. A 제곱 VX라고 해. A 제곱 VX. 절대값은 뭐냐면 표준 편차 할 때, 표준 편차는 A의 절대값, 표준 편차 X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3을 앞으로 꺼내는데 얼마가 돼서 나올까? 9가 돼서 나올 거야. 그럼 9 곱하기 VX겠지. 근데 VX가 이거야. 그럼 9 곱하기 16분의 3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16, 16 날려버리고요. n 자연수니까 n도 하나 날려버려. 그럼 끝났지? n은 몇이구나? 27. 그쵸? 요게 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들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정재현, 정신 차리라고.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로 가보겠습니다. 레벨 2로 가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1번은 여러분들이 그 확률 분포 표 있죠? 확률 분포 표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일단 잘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한 다음에 확률 분포 표를 그려야 됩니다. 표 한번 그려가지고 답 찾아보세요. 자, 확률 분포 표를 한번 그려볼 건데 x값이 0, 1, 2, 3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요 식인데 k에다가 1을 넣을 수 있고 2를 넣을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k에 1 넣어서 한번 써볼까요? k에 1 넣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p x가 2일 때는 2분의 1 p x가 1일 때 이런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에다 2를 집어넣어 보면 px가 3일 때 확률, 요거는 2분의 1 px가 2일 때 확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넣은 거잖아. 주어진 식에다가 k에 1 넣고 2 넣고 그대로 넣은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지금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게 뭐예요? x가 1일 때 확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들어갈 숫자. 그 다음에 p, x가 2일 때 확률.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게 똑같이 여기에도 있죠. 요것도 x가 2일 때 확률이죠. 그리고 p, x가 3일 때 확률. 요거는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은요. 지금 저기 빨강, 초록, 핑크에 들어갈 숫자들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확률 있죠. 요 확률 x가 2일 때 확률 초록색을 내가 어떤 문자 하나로 표현하면은 그 문자 하나를 가지고 빨강도 표현할 수 있고 핑크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빨강으로 해볼까? 자, 빨강 x가 1일 때 확률 요거를 그냥 문자 하나로 잡자. 얘를 a라고 잡아볼게요. 자, 요 확률을 재현아 a라고 잡았어. 응? 요거 빨강에 들어갈 거 이걸 a라고 잡았어. 그러면 자동으로 초록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잘 봐봐. 초록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a가 되는 거야. 그쵸? 초록은 2분의 1 곱하기 빨강이니까. 그래서 요걸 a라고 쓰는 순간 여기는 2분의 1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초록이 2분의 1a잖아. 얘가 2분의 1a면은 하윤아 핑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초록이 2분의 1a니까 그거에다 2분의 1 또 곱하면 핑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핑크는 4분의 1a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이 문제가 풀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0일 때 확률 이것만 모르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B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A와 B 두 개고요. 내가 A, B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식도 두 개야. 그지? 일단 병준아, 얘네 넷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셋이 더하면 얼마지, 이거? 4분의 7A죠? 4분의 7A에다가 B를 더한 게 1입니다. 이 식 하나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쓸 수 있는 식은 여기서 X의 평균이 16분의 11입니다 라고 말해줬잖아. 그럼 이것도 역시 A와 B에 대한 식을 하나 말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 X에 대한 식을 하나 써볼게요. 요거. 자, 준이가 해볼까? 여기서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준이야? 2 곱하기? A. 이건 어차피 0이고 이렇게 하면 A고 이렇게 하면 뭐야? 또 A잖아. 그럼 A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하면 그게 평균이 되는데 문제에서 평균이 얼마라 그랬어? 그럼 요거를 16분의 11이라고 써야죠. 그쵸? 맞죠? 자, 그럼 이거는 A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서 바로 A 값 나오겠네. 성빈아, 셋이 더하면 얼마야? 4분의 11A, 그게 16분의 11입니다. 그치? 그러면 11, 11 지워버리고 양변에 4 곱하면 A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4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자리에다가 4분의 1 집어넣으면은 이게 16분의 7 플러스 B가 1인 거니까 민지야, B 값이 얼마야? 9 아닐까요? 그렇죠. 16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B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16분의 9고요. 그 다음에 A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4분의 1이니까 16분의 4.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16분의 2. 얘는 또 그거의 절반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 더하면 1이 되는 상태. 자, 이렇게 표를 완성했고 문제에서 그러면 0에서의 확률과 2에서의 확률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어디나 뭐랑 뭐랑 더하라는 거야? 16분의 9랑 그치, 요걸 더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식이 무슨 뜻인지만 파악을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예전에 배운 것 중에 분할과 분배가 있었거든요. 분할, 분배. 유나야, 분할이 뭐죠? 뭐 예를 들면 7명이 있는데 7명을 2명, 3명, 2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눈다. 이렇게 전체를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 놓는 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그리고 분배는 그렇게 쪼갠 그룹들한테 순서를 배열해야 될 때, 순서를 부여해야 될 때, 뭐 이름을 붙인다거나 번호를 붙인다거나 그룹별로 그렇게 할 때 분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분할. 자, 예를 들어 9명을 2명, 3명, 4명 요렇게 세 조로 분할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9명 중에 2명 뽑고 그럼 준영아 몇 명 남았죠? 그럼 7명 중에 또 몇 명 뽑아줄까? 3명 뽑고 그럼 몇 명 남았죠? 4명 남았죠? 그럼 마지막 그룹은 4명짜리 그룹이니까 4명 중에 4명 뽑고 이러면 끝이에요. 9명을 2명, 3명, 4명으로 분할할 때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9명을 2명, 2명, 5명 요렇게 세 조를 만든다. 이러면 재현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9명 중에 2명 뽑아요. 그 다음에 7명 중에 2명 뽑아요. 그리고 5명 중에 5명 뽑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위에 2명, 3명, 4명으로 분할하는 건 이게 끝이에요. 근데 2명, 2명, 5명으로 분할할 때 이때는 위에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위에는 세 그룹의 인원수가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2명짜리 조와 3명짜리 조와 4명짜리 조는 겹칠 일이 없어. 근데 두 번째 상황은 2명, 2명인 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2개 있죠. 그러면 이 두 조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거 뽑을 때 A, B를 뽑고 두 번째로 2명 뽑을 때 C, D를 뽑는 거나 맨 처음에 2명 뽑을 때 C, D를 뽑고 그 다음 2명 뽑을 때 A, B를 뽑는 거나 이런 일이 겹치기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할 때 포인트는 지금처럼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두 조가 있으면 얘네들의 중복을 고정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2팩토리얼 분의 1을 하나 붙여야 된다라는 게 중복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럼 만약 9명인데 9명을 3명, 3명, 3명으로 내가 분할을 한다. 이러면 어진아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9명 중에 3명 뽑아. 그 다음에 6명 중에 3명 뽑아. 그 다음에 3명 중에 3명 뽑아. 그리고 이것도 역시 끝나면 안 되지.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몇 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붙여줘야 분할이 끝나는 겁니다. 분할이. 여기까지 해줘야. 요렇게가 세 그룹으로 분할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분배라고 하는 거는요. 분배는 여기까지 다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그럼 이렇게 세 조로 나눈 다음에 뭐 요 조는 1조, 요 조는 2조, 요 조는 3조 이런 식으로 조별로 이름을 붙이거나 조별로 뭐 너네는 청소하고 너네는 뭐 화장실 청소하고 너네는 뭐 운동장에 쓰레기 줍고 막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이런 작업이 들어가면 이 뒤에 이제 각각의 조를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다가 3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 요게 붙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똑같아. 앞에 분할하는 것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끝에 3팩을 붙여서 세 조를 순서를 배열하는 것 그것을 분배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분할과 분배의 개념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를 보면 1학년 학생이 2명 1학년이 2명 2학년도 2명 3학년도 2명 있어요. 이 6명을 임의로 2명씩 3개의 팀으로 나눌 때라고 했습니다. 자, 성빈아 몇 명을 6명을 몇 명씩 2명씩 몇 개의 조로 3개의 조로 나눌 때라고 했지. 그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분할. 그치? 자,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거니까 일단 요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자, 은솔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6명 중에 2명 뽑고 곱하기 4C 곱하기 2C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그죠? 3명의 조가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요게 몇 가지일까요? 이 4C가 6이잖아. 4C가 6이고 3 팩토리얼도 6이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3팩이랑 지워버려. 그리고 이거 어차피 1이니까 6C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재현아 6C가 얼마? 15야 15.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확률을 구할 때 분모는 15를 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상황이 조금 어려워요. 형진아, 같은 학년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의 수,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x가 만약에 표를 다 그릴 필요 없겠다. 우리 필요한 거는 1일 때와 3일 때니까 뭐 0, 1, 2, 3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1일 때와 3일 때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진아, x가 1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문제에서 이 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같은 학년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의 숫자를 x로 정의했어요. 그럼 x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응? 같은 학년끼리 같은 조가 된 그런 조가 한 조 있다는 얘기죠. 한 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이 2명 있고 2학년들이 2명 있고 3학년들이 2명 있고 이렇게 2명 있단 말이야. 근데 조를 짜는데 요렇게 한 조 짜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조 짜고 요렇게 한 조 짜면 세 조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세 조 중에 같은 학년끼리 같은 조가 된 거는 몇 개예요? 같은 학년끼리 같은 조가 된 거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요것만 1학년이 같은 조잖아. 그러면 이게 x가 1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다시 조를 3개 짤 건데 그 중에 같은 학년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한 팀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분모에는 15를 깔아놔야 된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일단 1학년끼리 같은 팀이 될 건지 아니면 2학년끼리 될 건지 3학년끼리 될 건지를 하나 정해. 그러니까 몇 학년이 같은 학년이 같은 조가 될 거냐. 그걸 정하는 게 몇 가지일까, 유나야? 3가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한 학년을 뽑으면 되지. 응?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 3학년을 뽑았어. 그러면 3학년 둘은 같은 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민지야, 나머지 1학년이랑 2학년 있잖아. 얘네는 같은 학년끼리 같은 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1학년끼리 같은 조 되고 2학년끼리 같은 조 되면 이게 x가 1이라고 할 수 있어? x는 뭐라 그랬지 아까? 같은 학년으로 이루어진 조의 개수가 x잖아, 그치? 그럼 내가 3학년을 같은 조에 넣었으면 1학년은 이제 같은 조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무조건 1학년 한 명과 2학년 한 명이 조가 돼야겠지. 근데 이렇게 조를 짤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를 짤 건지는 바뀔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학년이 2명 있고 2학년이 2명 있으니까 요렇게 조를 짤 건지 아니면 요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짤 건지 이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자, 얘네 말고 나머지 애들이 조를 짜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얘 x가 3이야. 주호야, 이건 무슨 뜻이야? x가 3이라는 건? 그러면 결국 모든 팀이 다 같은 학년끼리 조를 이뤘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럼 이거는 1학년은 1학년끼리 한 조, 2학년은 2학년끼리 한 조, 3학년은 3학년끼리 한 조로 그냥 끝난 거잖아. 이건 그럼 경우의 수를 몇 개라 그래야 돼요? 한 가지라고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1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5분의 6에서 15분의 1을 빼라 이런 말이니까 15분의 5가 돼가지고 3분의 1이 되겠죠. 1번. 분할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해야 되고 그죠? 두 가지가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있죠, 3번?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확률 분포표를 잘 그려가지고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했다면 이걸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0, 1, 3이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를 뽑는 행동을 3번 반복했어요. 근데 꺼내서 보고 0이네? 그럼 다시 집어넣어. 또 섞어가지고 또 하나 보고 3이네? 집어넣어가지고 또 섞어가지고 또 하나 보고 3이네? 이렇게 뽑는단 말이야. 그럼 일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하윤아, 몇 가지야? 내 질문을 잘 들어봐. 내 질문을 잘 들어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뭐라 했으니까? 27가지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치? 맞죠? 27 맞아요. 27인데 27가지가 이제 분모에 깔리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3번 뽑기를 해가지고 숫자를 3개 봤을 거 아니야? 그 세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러면 가장 큰 숫자가 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겠지. 그럼 요때 확률을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가장 큰 숫자가 0이라는 거는 진짜 재수가 없는 거지. 3번을 뽑았는데 3번 다 뭐만 나온 거예요? 0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빵빵빵이 나와야지만 최대값이 빵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7가지 경우의 수 중에 빵빵빵 이렇게 딱 한 가지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0이 될 확률은 27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분의 1.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3. 27분의 7이지. 어떻게 알았어? 하나하나 써봤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현이 생각대로 하나하나 써봐도 돼. 내가 0, 3, 6 중에서 3번을 뽑아가지고 최대값이 3이 되려면 결국 6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면 되잖아. 6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야 되고,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최소 한 번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0, 0, 3이랑 그 다음에 0, 3, 3이랑 그리고 3, 3, 3이랑 요렇게 숫자 조합을 생각을 하시고 003은 이게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3가지잖아. 003, 030, 300 3가지지. 그치? 그래서 요거 세 숫자로 이루어진 게 3가지. 마찬가지로 요거 033으로 이루어진 것도 몇 가지? 이것도 3가지. 요거는 그냥 333이니까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요렇게 7가지 경우가 이제 3, 최대값이 3이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27분의 7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6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27분의 19지. 물론 이거를 얘네 둘을 1에서 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최대값이 6이 나오려면 무조건 6이라는 숫자가 적어도 한 번은 포함돼야 되잖아. 그지? 자, 생각해봐. 자, 6이 되려면 내가 뽑기를 3번을 했는데 뽑기를 3번 했을 때 적어도 6이 한 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그래야지 최대값이 6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6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되잖아. 그 6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7분의 2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6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1, 0, 3, 6 중에 6 빼고 0, 3만 갖고 구하면 되잖아. 0, 3 중에서 3번 뽑는다고 생각하면 2의 세제곱 8가지일 거 아니야. 그걸 1에서 빼면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6이 한 번은 나온다의 확률 되겠지.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게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완성을 하는 거야. 완성을 하고 그랬을 때 그때의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구해보면 되겠죠. 자, 준영아 계산해볼게. 평균부터 불러줘. 약분을 한 거야? 약분, 그래 약분 하자. 9분의 27
아니 저 9분의 얼마? 7 아니에요? 9분의 7 더하기 9분의 6 곱하기 27분의 19 6 곱하기 27분의 19 6하고 27하고 약분시키면은 2 되지 않아요? 얼마지? 9분의 38 그러면 평균이 얼마일까? 9분의 45니까 5가 되겠네. 평균이 5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야 되는데 분산부터 이제 계산 잘해야 됩니다. x가 036이었으니까 x제곱은 0, 9, 36이야 그치? 맞지? 그럼 제곱의 평균 불러줘. 3분의 7 플러스 요것도 9로 약분되지 않나? 그 36 곱하기 27분의 19니까 9로 약분하면 요거 4되고 요거 3되니까 3분의 얼마? 76 그치? 요렇게 둘이 더한 게 제곱의 평균이지. 거기서 빼기 얼마 해줄 거예요? 얼마? 제곱의 평균 빼기 제곱의 평균 빼기 분산 구하는 걸 몰라? 알면 대답을 해. 제곱의 평균 빼기 야, 한 대 때려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 구했잖아, 방금 위에 줄에서. 얼마였어? 그럼 얼마 빼야 돼, 지금? 자, 그러면 요게 지금 3분의 83인가요? 3분의 83에서 25 빼니까 3분의 75를 빼는 거네, 그지?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8. 그죠? 자, 3분의 8이 분산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준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어제나 루트 씌워가지고 유리화 잘 시키면 답 몇 번일까? 네, 그렇죠. 요게 분산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워서 유리화 잘 시켜주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네, 요렇게 풀면 되겠고. 그러니까 처음에 표만 잘 완성시키면 그 다음 계산 문제고요. 그 밑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는 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 보면 여러분들 요 표만 보고도 x와 y 사이의 관계를 준영아 관계를 눈치를 채야 돼. x와 y 사이의 관계를. 자, 첫 번째를 봐봐요. x 값이 a인 거랑 요 밑에는 y 값이 a제곱 플러스 b인 거예요. 근데 그 둘의 이제 확률이 똑같아. 또 x 값이 2a인 거랑 y 값은 2a제곱 플러스 b. 또 확률이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x라는 변수에다가 똑같이 일정한 어떤 연산을 해가지고 y라는 확률 변수를 만든 상황이거든요. 잘 보시면 요 줄에서 요 줄로 갈 때 필요한 연산이 계속 똑같아요. 성빈아 보고 있니? 대답해봐. 요 줄에 있는 거를 요 줄에 있는 걸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주면 바뀌겠니? 그렇지. a를 곱하고요. 뭐라고요? a를 곱해준다까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그렇지. b를 더하는 거지. 잘 봐. 요 위에 있는 거에다가 a를 한번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b 하면 이해되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요 2a에다가 a를 한번 곱하고 그
그 다음 플러스 B 하면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이 위에 줄에 있는 게 이 밑에 줄로 바뀌기 위해서는 항상 곱하기 A를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B를 해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이런 뜻이지. 결국 Y라는 확률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 관계를 이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볼지 뻔하잖아. Y의 평균 이런 거 물어보겠지. Y의 평균. Y의 평균은 자 이거의 평균이니까 재현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A A 제곱. 야, 저 어진아 아니 맞잖아요. 재현이 한 대 맞자. 제곱 X. 그건 분산이었고요. 다른. 나는 평균 물어봤잖아 지금 평균. 알죠. 아 네. 평균은 그냥 이거. 이거 응. 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A랑 B만 이제 알면 끝나는 거예요. X의 평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표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6분의 1이라는 게 1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6이고요. 얘가 12분의 1이니까 요게 다 더해가지고 1이 되려면 B 값이 유나야 얼마가 돼야 돼? 12분의 3이 돼야 돼. 그지? B 값이 12분의 3. 그래서 B 값이 12분의 3인 거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에서 X의 평균이 4분의 5라는 걸 활용해 봅시다. X의 평균이 4분의 5. 자, 그럼 평균 구하는 과정을 써볼게요. 평균 구하는 거. 병준이가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평균 구하려면 그치? 요거랑 곱해야 되겠지? 그럼 12분의로 다 통분해 써버리자. 12분의 2a 플러스 6a 플러스 18a 플러스 4a 요렇게. 그러면 이게 12분의 몇 a예요? 12분의 30a네. 그치? 12분의 30a. 그러면 약분시키면은 2분의 5a인데 문제에서 x의 평균이 4분의 5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분의 5래. 이게 4분의 5하고 같다라는 것은 a가 결국 얼마란 얘기지, 병준아? a가 2분의 1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고 b 값은 12분의 3이니까 b 값은 4분의 1이고 이것을 우리가 찾았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y의 평균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y의 평균. 자, a 자리에 2분의 1 들어가고 b 자리에는 4분의 1 들어가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 자 그런데 민재야 요거 x의 평균 요 자리에는 또 얼마 넣어주면 돼? 4분의 5요. 그쵸. x의 평균이 4분의 5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5 집어넣어주면 8분의 5 더하기 8분의 2네. 그지? 그럼 얼마일까? 8분의 7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맨 처음에 이 표를 보면서 요 관계, x와 y 사이의 관계가 이거다라는 것을 잘 쓰는 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아,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자, 이것도 일단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게. 조금 어렵습니다. 5번. 예. 예, 갔다 오세요. 자, 5번 잘 생각해보고 이것도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5번 한번 해봐. 일단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뽑기를 하고 있냐면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데 일단 하나 뽑아. 처음에 일단 하나를 뽑는데 만약에 흰 공이 뽑히게 되면 재현아 어떤 행동을 한대?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다시 넣으면 다시 넣어서 6개로 다시 만들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몇 개를 뽑아? 2개의 공을 뽑는다. 그리고 만약 처음 딱 뽑았는데 검은 공이 뽑혔어. 검은 공이 뽑혔을 때는 어떻게 한대, 재현아? 다시 넣지 않고 맞아. 그 검은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남은 몇 개 중에?
남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본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주머니 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x 값은 재현아 무슨 값이 될 수 있어? 0, 1, 2,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채워볼게. 자, 만약에 x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재현아? 그치? 맨 처음에도 검은 공을 꺼냈어야 되고, 그러면 남은 게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들어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2개를 뽑았는데 그 뽑힌 2개가 전부 다 검은 공이 뽑혀버리면 남은 거 3개 다 흰 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일단 맨 처음에 뽑았을 때 검은 공 나올 확률이 얼마야? 뭐요? 6분의 1이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데 하나 뽑아서 검은 공 나올 확률이 6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검은 공이 뽑혔어.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공이 몇 개야? 남아있는 공이 5개죠. 남아있는 공이 5개죠. 그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뭐라고 쓸까? 5C2라고 써야 되겠죠. 그 5C2분의 뭐만 뽑혀야 되니까? 검은 공. 그지? 5C2분의 검은 공만 2개 뽑혀야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2C. 2C2, 그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고 요게 1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20분의 1. 자, 그래서 x가 0일 확률이 2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 구해볼게요. x가 1일 확률. x가 1일 확률. 자, 일단 맨 처음에 흰 공 뽑을 확률 2분의 1이고 검은 공 뽑을 확률 2분의 1이야. 준영아, 맨 처음에 흰 공을 뽑았을 때는 이 뽑은 흰 공을 어떻게 한다? 다시 넣는다 그랬으니까 흰 거 3개, 검은 거 3개로 다시 복원된 상태에서 두 번째 뽑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을 때는 검은 공을 맨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을 때는 그 뽑은 검은 공을 어떻게?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흰 거는 3개 있을 거고 검은 공은 2개 있는 상태에서 뽑는 겁니다. 그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1이야, 1. x가 1이야. x가 뭔데? x가 뭔지를 알아야지 표를 채울 거 아니야. x 값이 뭐였죠? 저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검은 공이 하나였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것부터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맨 처음에 흰 걸 뽑았어.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두 번째 뽑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남아있는 검은 공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그럼 자, 내가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뭐가 뽑혀야 돼? 검은 공이 몇 개? 2개 뽑혀야 돼. 검은 공이 2개. 그래야지 검은 공이 하나만 남겠지, 그치? 맞죠? 자, 요 확률이 얼마냐면 요게 15고 요게 3이니까 15분의 3, 5분의 1 앞에 곱하면 10분의 1입니다. 이 밑에도 생각해봐, 준영아. 이번에는 내가 처음에 뽑은 게 이미 검은 공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렇게야. 요게 남았어. 여기서 내가 공을 몇 개 뽑는데 2개를 뽑는데 마지막에 검은 게 하나 남아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어떻게 뽑아야 된다? 그렇지. 흰 공 하나 뽑고 검은 공 하나 뽑고. 맞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얘가 10분의 6이네요. 10분의 6. 그럼 요거랑 곱하면 한번 약분되고 10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10분의 3. 그럼 여기다간 뭘 쓰는 거야? 10분의 1과 10분의 3을 뭐해서? 더해서 쓰는 거예요. 더해서 10분의 4 이렇게, 그치? 더해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 해볼게요. x가 2일 때 여기를 지우고 해볼게. 자, 이렇게 지우고 x가 2면 형진이가 해보자. 처음에 흰 공을 뽑았으면
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뽑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검은 게 2개 남아있으면 좋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그러니까 3cl 곱하기 3cl 요렇게. 그러면은 15분의 9네요. 15분의 9니까 5분의 3이고 얘랑 곱하면 10분의 3이네요. 그쵸? 위에 줄이 10분의 3. 자, 그럼 이 상황은 형진아. 검은 걸 하나 뽑아갔어. 요 상황이야. 근데 검은 게 2개 남아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5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공만 뽑아야 되는 거죠? 흰 공만 2개 뽑아야 나머지 검은 공 2개가 남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20분의 3이네요, 그쵸? 20분의 3. 그럼 얘랑 통분시키면은 20분의 6이니까 20분의 9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10분의 4도 그냥 20분의 8로 써놓을게요. 편하게 20분의 8. 자, 그 다음에 3일 때 볼게요. 3일 때. 초야, x가 3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검은 공이 3개가 다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걸 계산할 때는 맨 처음에 검은 공을 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 칸을 쓸 때는. 자, 요 상황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요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제 2개를 뽑았을 때 어떤 공들이 뽑혀야 돼요? 흰 공만 2개가 뽑혀야 되죠. 그래야 검은 공 3개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 20분의 1인가 그러면? 아니, 10분의 1이구나. 20분의 2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도 보기 좋게 밑에 걸 올려가지고 쓰면 자,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됐고, 자, 다 더해보면 어때요? 1 되죠, 그쵸? 요게 그러면 맞게 작성한 표다. 그럼 이 표를 바탕으로 x의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자, x의 평균 구하자. 평균은 하영이가 구해볼게요. 불러주세요. 플러스 뭐라고요? 10분의 9는 맞는데 약분하면 오히려 불편해. 그치, 그게 낫지. 20분의 18 플러스, 자, 그럼 얼마지 이거? 20분의 32죠? 그쵸? 20분의 32. 뭐 약분을 4로 약분시킨다면은 5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5분의 8.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이거야. 이거. 자, 정재현이 이거 뭐야? 알죠. A ABX 마이너스 2. 그래, 이거야, 그치? 근데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다? 5분의 그쵸? 방금 구한 x의 평균이 요렇게 들어간다. 그치? 들어가면은 160에서 2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15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얘가 답입니다. 얘도 역시 요 표를 완성하는데 포인트를 두면 되겠다. 자,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6번 문제도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려볼 건데 6번 문제에서는 x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의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런 식이 있단 말이야. 요렇게 생긴 식이 있어. 요 식을 잘 보면요, 이게 이런 얘기 아닌가? p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은 p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확률에다가 d를 더하는 거고요. 또 px가 0일 때의 확률은 p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에다가 d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요런 관계가 계속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률 분포표를 그릴 때 여기에 이제 확률이 5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5가지 확률을 쓸 건데 지금 이 식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식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요 확률에다가 D를 더한 거. 또 그 다음 칸에 있는 확률은 여기의 확률에다가 D를 더한 거. 그러니까 계속 D를 더해 나가면 그 다음 칸에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 들어가는 5개의 숫자가 뭘 이루고 있구나?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그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여기 굳이 D라는 문자를 써준 것도 힌트야, 힌트. 이 D가 우리 등차 수열의 공차였잖아요. 공차. 그치? 그래서 여기 빨간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요것들이 이렇게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들을 잡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기억나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 이렇게 있으면 3개 어떻게 잡죠? 그렇지. 보통 가운데 걸 A로 잡아요. 그쵸? 등차 수열 이루는 세수라 그러면 가운데 걸 A로 잡고 앞에 거를 A 빼기 D로 잡고 뒤에 거를 A 플러스 D로 잡고 이렇게 잡거든? 그러면 5개도 마찬가지지. 5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A 마이너스 2D 끝에 A 플러스 2D 요렇게 5개를 잡으면 저 5개가 여기 들어갈 5개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니? 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준이야, 지금 이거는 확률 분포표에 들어가는 확률이니까 이 5개의 합이 꼭 얼마가 돼야 되지? 합이 1이 돼야 되지, 그치? 합이 1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 빨간 자리에 들어갈 걸 이렇게 잡았다면 이 5개의 합이 얼마예요? 여기 지금 이 식으로 A야? 5A죠, 5A. 그치? D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5A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 A가 얼마인 거야, 지금? 5분의 1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편안한 문자를 쓰기 위해서 A를 썼지만 이게 문제에서 말한 요 A랑은 상관이 있나요?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말한 A가 아니면 요거는 이제 여기 분산 안에 들어가 있는 A니까 이 A랑 우리가 잡은 A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등차 수열을 표현하기 익숙한 모양으로 잡기 위해서 A를 갖다 쓴 거예요. 문제에 있는 A랑은 다른 A야. 그래서 얘가 5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가운데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는 5분의 1 빼기 2D. 그 다음은 5분의 1 빼기 D. 그리고 가운데 5분의 1 있고 그 다음 5분의 1 더하기 D. 그 다음에 5분의 1 더하기 2D. 자, 이렇게 5개로 확률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준영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준영아 여기서 1일 때 확률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더하기 25분의 4라 그랬죠? 지금 1일 때 확률이 뭐라고 써있니? 그죠? 5분의 1 더하기 D. 얘는 자 마이너스 1의 확률은 뭐라고 써있니? 그치, 5분의 1 마이너스 D에다가 25분의 4를 더한 거랑 같다. 1결 알려준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5분의 1 날려버리고 D 넘겨주면 2D가 25분의 4네. 그럼 D는 얼마일까? 25분의 2가 되겠네. 그치? 아, 그러면 이제 이 확률들을 다 채울 수 있겠죠? 그죠? 자, 편하게 가운데 거를 25분의 5라고 생각할게요. 5분의 1이었으니까 25분의 5. 그리고 지금 공차가 25분의 2인 거예요. 그러면 보기 편하게 다시 쓸게요. 자, 가운데 확률이 25분의 5였어. 가운데 확률이 25분의 5고요. 그리고 공차가 25분의 2. 얘가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한 번씩 빼주면 되겠죠. 그럼 25분의 3, 여기는 25분의 1. 뒤로는 한 번씩 더해주면 되겠죠. 25분의 7, 25분의 9. 자, 요렇게 해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분산 계산하면 끝이에요. 자, 평균 계산할게요. 요건 지울게 이제. 이렇게 지우고 평균 계산해 봅시다. 2x. 자, 평균 계산하면 전부 25분의로 통분해 버리고. 자, 여기 올라갈 숫자 어진이 불러줘. 음. 그렇지. 그러면 25분의 몇이야? 그렇지. 그러면 5분의 4네요. 그쵸? 5분의 4. 자,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x 값들을 다 뭐 해놔야 돼? 제곱시켜놔. 그러면 4, 1, 0, 1, 4 하고 제곱의 평균 불러주세요. 준영아 여기서 뭐 뺀다? 그죠? 요거 제곱한 거죠? 평균의 제곱 25분의 16을 뺀다. 그럼 요거 더하면은 이게 얼마야 어지나? 50. 25분의 50에서 25분의 16을 뺐으니까 25분의 34가 분산이네. 그치? 자, 그런데 VAX, 재현아 VAX는 뭘로 바뀐다 그랬지? 그렇지. A제곱 VX. 그런데 VX 방금 구했어. VX 요거라고 구했잖아. 그러면 요게 A제곱 곱하기 25분의 34지. 그 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 136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A제곱은 136 곱하기 요거의 역수 34분의 25겠죠? 근데 34하고 136하고 약분시키면 요 4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A제곱이 몇이니까? 100이죠. A제곱이 100이니까 양수 A는 몇일까? 10이 되겠네. 그치? 답은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볼게요. 7번. 7번은 쉬워요. 7번은 딱 이항분포로 시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 한번 쫙 해주면 됩니다. 7번은 이항분포 6,p를 따른대. 자, 6,p를 보면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죠. 어떠한 도전을 몇 번 했다? 몇 번 도전했다? 6번 도전했다. 그런데 한 번 도전의 성공률이 얼마다? P다. 그런 상황. 그럼 그 상황에서 PX는 0. 이거 무슨 뜻이야? 6번 도전했는데 성공을 빵번한 거죠. 그죠? 그럼 그 확률은 하윤아 뭘로 구해야 돼? 자, 잘 생각하세요. 6번 도전을 했어요. 6번 도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러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지? 아, 이거 대답 못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거 내가 이항분포 설명할 때 진짜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 독립시험으로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0번 성공할 확률 그럼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딱 튀어나와야 돼? 독립시행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숫자로 바로 말해봐. 이걸 뭐라고 써야 돼? 그니까 6 독립시행이라며. 그치. 6시형을 기다린 거야. 6시형. 6시형이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항분포인데 특정한 순간의 확률을 구할 때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0번 성공이면 6시형에 P의 0제곱, Q의 6제곱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PX가 1일 때 준영아 이건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럼? 6시 1 P의 1제곱 Q의
5제곱. 그치? 그 다음에 px가 2일 때 성빈아 이건 뭐가 튀어나와야 돼? 6시 2에 p의 제곱. 그렇죠. 요렇게 딱딱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이가 생기면 안 돼. 이항 분포인데 0일 때 확률 그럼 바로 독립식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식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방금 찾은 걸로 쭉 써보면 4분의 3 곱하기 자 어차피 6시형은 뭐 1이니까 생략해도 되고요. p도 생략해도 됩니다. 0제곱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 플러스 x가 1일 때의 확률 그럼 6 곱하기 p 곱하기 q의 5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확률은 6시 2가 민재 얼마니? 15요. 15 곱하기 p제곱 곱하기 q의 4제곱. 자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싹 다 얼마로 약분할 수 있어요? 얼마로 한번 나눠줄까? q의 4제곱 한 번씩 지워줄 수 있죠. q의 4제곱, q의 4제곱, q의 4제곱 이렇게. 그리고 개수도 3씩 날릴 수 있어요. 3씩. 요거 5 될 거고 요거 2 될 거고 요거 1 되겠죠. 그래서 남은 것만 쓰면 4분의 1 q제곱 플러스 2pq는 5p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계산하기 편하게 요거 양변에 4 곱해주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4 곱해주고 좌변으로 다 넘기면 20p제곱 마이너스 8pq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그지? 우리 준영이 인수분해 잘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 할 수 있어. 일단 앞에 20은 몇 곱하기 몇으로? 2 곱하기 10으로 뒤에는 1, 1인데 부호를 어떻게 줄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P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Q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결국 얘를 인수분해한 식이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0이다 그랬는데 P, Q가 서로 부호가 같아야 되겠니? 달라야 되겠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P, Q는 둘 다 확률 아닌가요?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부호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괄호가 0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뒤에 괄호가 0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뒤에 괄호가 0이 되려면은 P랑 Q가 부호가 반대 아닌가요? 그죠? 뒤에 괄호가 0이 되려면은 Q가 마이너스 10P랑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치? 뒤에 괄호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Q가 2P랑 같은 겁니다. Q가 2P. 근데 Q는 1-P잖아요. Q는 1-P니까 Q를 1-P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넘기면 1은 3P가 돼가지고 P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P는 3분의 1. 자, 그러니까 이 이항 분포는 6,3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였고 그 이항 분포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평균, 민지야 뭐겠어? 그쵸? NP로 구하는 거니까 6 곱하기 3분의 1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항 분포에서 강조했던 거, 이항 분포에서 특정한 지점의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구해라. 그죠? 그걸 활용하면 되는 문제고. 자, 8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8번 문제.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봐, 얘들아. 문제가 좀 기니까 문제를 한번 쓱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일단 문제를 읽었으면 다른 거 말고 요것만 한번 구해볼까? PA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것만 구하면 이제 이거랑 이제 49랑 합쳐가지고 이항분포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자, PA가 지금 뭐냐면 내가 7개의 공 중에 3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그 세 숫자가 어느 두 수도 차가 1이 아닌 사건 어느 두 수도 차가 1이 아닌 사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1부터 7까지 중에서 숫자를 3개 뽑았는데 그 뽑힌 세 숫자 중에 붙어있는 숫자가 있다 없다? 뭐 3, 4 이렇게 붙어있는 연속된 두 숫자가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치? 1부터 7까지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그 뽑힌 세 숫자 중에 어떤 두 숫자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죠? 가령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2, 4, 7 이렇게 뽑으면 얘네 셋은 지금 이웃하지 않게 배열됐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힐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분모에는 뭘 깔아야 될까?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73을 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숫자 3개가 뽑힌다 그랬을 때 뭐 그냥 고민하기 싫으면 노가다 띄워도 돼요. 뭐 135, 136, 137, 146, 147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 다 세어봐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뽑은 숫자를 빨간색이라고 하고요. 안 뽑고 남아있는 숫자를 초록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빨간 거 3개와 초록색 4개를 배열하는데 빨간 공 3개가 뭐 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주면 되죠. 다시 빨간 공이 내가 고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초록색 공이 남아있는 공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내가 고른 공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은 숫자들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7개의 숫자 이걸 7개 공이라고 생각하고 빨간 공 3개랑 초록 공 4개를 배열하는데 빨간 공 3개는 서로 붙어있는 숫자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배열했었냐면 빨간색 3개와 초록색 4개를 배열하는데 빨간색 3개가 이웃하지 않아. 이웃하지 않는 문제 키워드가 뭐였죠? 칸막이였잖아. 이 4개의 초록공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초록색 4개가 칸막이를 해줄 건데 지금 초록색들은 다 서로 똑같기 때문에 칸막이들이 서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칸막이들을 이렇게 4개를 쳐주는데 요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 그냥 초록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자, 자리가 몇 개 났죠? 자리가 5개 났죠? 5개의 자리 중에 빨간색을 3군데다 넣어주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OC3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면 1, 2, 3, 4, 5, 6, 7이 되는 거니까 1, 4, 6 이렇게 뽑힌 겁니다. 그쵸? 초록과 빨강을 배열했을 때 빨강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계산해보면 얘는 35분의 OC니까 10이 돼가지고 7분의 2의 확률이 나오겠죠. 7분의 2의 확률. 자, 근데 이러한 사건을 몇 번 반복했다? 49번. 그지? 그럼 딱 뭐가 떠올라 이제? 49번 도전했고 한 번 도전해서 성공률이 7분의 2인 상황이니까 뭘로 써야 돼? 그죠? B로 써야죠. 이항분포로 49번 도전했고 성공률이 7분의 2다. 자, 이게 X가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은
np니까 14가 되겠고요. x의 분산은 npq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분산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평균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쓴다면 요게 10 되는 거고 요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고 요게 x의 제곱 2x의 제곱이니까 196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96 싹 넘겨주면 답은 뭐다? 206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같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개념으로 확률을 구해주시면 된다. 자, 그 뒤에 요거 그 대표 기출문제 요거 두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날 때 두 문제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70쪽까지만 숙제는 70쪽까지 남은 문제인데 뭐 거의 다 풀었죠. 68쪽에 그 1, 2, 3번 그것만 추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교재 39까지 앞에 39까지 도장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